안녕하세요. 처음 보면 까칠하고 더 보면 매력있고 오래 보면 진국인 이복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신념을 갖고 살아가시나요? 저는 살아가면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던 자리를 떠났을 때도 그 사람 참 아름답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꽤 괜찮은 삶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온 나 자신이 대견하고 자존감도 높아 늘 당당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듯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던 저의 좌우명이 나 자신을 올가맨 고집스런 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뚜렷한 교육관을 가지고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문제 아이는 없다. 단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며 부모 교육을 사명감으로 맡아 제가 주로 했습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바로 서야 아이들이 똑바로 자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80년대 중반 사회 분위기는 조기 교육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아이들의 인성이나 사회성, 도덕성은 뒤로 한 채 오직 한글, 숫자 이런 인지 교육에만 열을 올리며 이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태풍처럼 일어났습니다. 저의 유아 교육관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상충된 이 엄마들의 치맛바람에 교사로서 자괴감마저 들었고 제 교육관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 후 그 좋아하던 아이들의 교육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유아교육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건 사람의 됨됨이, 즉 인성의 80%가 유아 시기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살로 고쳐야 되겠네요. 청소년 시기에 잘못된 아이들의 성장기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유아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기에 불안하고 잘못된 가정교육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도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교육의 장을 떠난 후 반대 심리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부동산 사무실을 개업해서 지금까지 23년을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제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은 부동산 대표 명함을 사무실에 직접 찾아온 손님들께서 가져가시거나 달라고 하시는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직접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직업을 물으면 그냥 직장에 다닌다고만 했었죠. 한마디로 돈은 벌었지만 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니 제가 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시기도 하시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는 50, 저는 신둥이였죠. 그 50이라는 나이에 늦둥이를 보셔서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쑥대머리를 하며 소리를 하시곤 하셨는데 그것이 판소리라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는 90이 넘으셨고 어떻게 하면 저는 엄마를 좀 더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부르시던 판소리를 배워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저는 공부할 수 있는 국악원을 알아보고
그날로 바로 등록해 공을 들여 공부한 세월이 어느새 15년이 흘렀네요. 정작 엄마를 위해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배우는 중이어서 제대로 딸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저는 판소리를 하며 새로운 인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취미생활을 하다 보니 그리 자긍심 없는 부동산도 아직까지 운영하며 취미로 배운 판소리로 마음의 치유와 더불어 재능 봉사 공연을 하면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판소리를 배우며 저는 34년 동안 고집스레 지켜오던 나만의 트레이드마크 보브컷 헤어스타일을 버리고 아주 입기 싫어하던 한복을 입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하나를 위해서 싫어하는 10가지를 해야 했지만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행복감 없는 직업으로 돈을 벌어 즐거운 취미생활로 행복을 충만히 누리고 살아온 저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보내온 유튜브 동영상 하나가 자긍심 없는 본업에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나를 탈출시켰습니다. 그 영상은 바로 시니어들과 호흡하며 즐겁게 강의하는 인지 강의 동영상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과 함께 돌아가신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를 즐겁게 해드린다고 배웠던 판소리를 이제는 또 다른 엄마들 앞에서 불러드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바로 기관에 전화해 다음날 상담하고 바로 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강을 하며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 방송 스피치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마치 전광석화처럼 빠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은퇴 후 인생 2막을 살아간다고들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인생 3막이라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말합니다. 이제 쉬어야 하는데 또 새로운 도전을 하냐고. 저는 말합니다. 마음이 설레이고 몸이 반응한다면 언제든 배우고 또 시작한다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라는 틀을 깨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도전해보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틀로 점철되어 있던 제가 내딛는 새로운 발걸음에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